자, 오늘은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 분석의 기본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기본기라는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기본을 가지고 나의 전략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이동평균선, 그 중에서 오늘 또 60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흔히 이 60선을 수급선이라고 불러요. 자, 5일선, 20일선은 우리가 단기선이고, 120일, 200일 넘어가면 장기적인 추세 이렇게 보는데, 그 중간 어디가에 있는 61선을 수급선이라 부릅니다. 자, 이 수급 말 그대로 돈이, 자금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빠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기적인 추세를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60선 이하든 120선 이하든 3호가 가면 되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단기적인 매매 포지션을 취하는 투자자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요 정도의 수익 매매를 하는 투자자다 하면은 61선 위에 위치를 하는가가 우선 1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선이니까. 이 60일선이 수급선인데 수급선 아래로 주가가 빠져버리면 다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물론 60선 깨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종목도 있고 60선 깼다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은 깨고 내려가든 다시 올라오든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포지션 매매자들은 주가가 60선 위에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내가 초단타 매매자다, 며칠 이내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60 위에서 사람에 따라서는 여기가 되었든 여기가 되었든 여기가 되었든 본인 포지션에 따라서 매매를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평선과 이격도가 크게 상관없는 단타가 아닌 내가 스윙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가장 많이 기준을 삼는 이평선 두 개가 바로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에요. 20일 이평선은 좀 더 단기적, 60일 이평선은 좀 더 중기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20일 이평선 같은 경우는 지수가 상승 하락을 보일 때 상승 하락 다음에 다시 상승을 가기 위해서 이 눌림목 매매, 또 스윙 매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승 다음에 작게 눌려주고 빨리 반등시키는 이 작은 기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20일 이평선을 기준을 삼는 분들도 있고, 좀 더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 60일을 기준을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20일 논평균선 같은 경우는 수익 구간이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고, 하지만 작은 파동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수익 구간은 짧아지겠죠. 그리고 5일 논평균선은 너무 단타적인 초단기적인 것이니까 좀 예외를 시키고 20, 60, 120, 200일, 240, 360 이렇게 있잖아요. 400, 1000일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지지력이, 저항력이 좀 더 강력해지는 성향을 보여주는데, 지지력이 강해지는 이평선 중에 21선 같은 경우는 지지 반등 여부도 많이 보여주지만 이탈하는 것도 매우 자주 나온다. 이런 이평선 지지력 중에서 21선이 지지력을 해주지만 지지력이 비교적 낮은 거죠. 그러면 100, 200, 300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 길어지고 저기는 이제 단기 매매 포지션이 아니니까 단기 포지션 안에서 20일 다음으로 좀 더 강력한, 좀 더 지지력이 단단한 그 부분이 60일선, 하필 그 60일이 수급선이기도 하고 단기적으로는 이탈하면 안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60일을 기준으로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20일 스윙이 맞다, 60일 스윙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기초 기본만 보고 60일 논평균선 지지 반등 매매를 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전에 가면 항상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자, 이 차트에서는 여기 진하게 표시된 초록색이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지금 보는 이 종목 태움 같은 경우는 상승 조정, 60일 조정 반등, 상승, 60일 조정 반등이에요. 자, 60일이 수급선이다. 중기 장기적으로는 120일 지지 반등, 200일 지지 반등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60일이 지지 반등 마지노선이다. 또 지나간 차트 몇 개 보니까 60선 지지 반등이 꽤 있더라. 그것만 보고 60일 왔다고 맹목적으로 사서 이것을 노렸다가 그대로 꼬꾸라지는 형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도 그렇죠, 그죠? 여기 상승 다음에 조정받고 60일 깨버리고 그대로 쭉 내려버렸잖아요, 그죠? 조금 왼쪽으로 가면 여기도 보면 60일 돌파 다음에 지켜주지 못하고 쭉 내려가 버렸고, 자, 그럼 60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요거
요거는 기초라는 것이고, 기초를 가지고 실전으로 매매를 하기 위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5선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5선에서 반등이 나오나요? 5선 계속해서 반등하다가 깨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20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20선은 반등이 나오나요? 깨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120선도 마찬가지고 200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 기초를 가지고 기준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기준을 만들고 내가 할 일을 하지가 않으니까 기초 공부, 예를 들어서 뭐 입문책, 기술적 분석, 기초를 배우는 영상 이런 거 한두 개 보고 매매를 했다가 뭐야 이 차트 이거 하나도 안 맞잖아, 기초 이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60일 지지 반등이 비교적 잘 나오는 그런 형태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형태를. 자, 왼쪽으로 가서 밑쪽에 있다가 갑자기 급등해서 쑥 내려가는 이런 곳에서는 여기서 뭐 다 깨고 내려가죠. 여기 깨고 다 내려가죠. 그죠? 우선 이 역배열, 완벽한 역배열에서 완벽한 정배열로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고 상승기를 꽤 가져가야 됩니다. 그 전에 있던 이런 매물대도 돌파를 해줘야 되고, 또는 뭐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든 이 역별에서 중요한 고점대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완벽한 부채살로 5, 20, 60, 120, 200일 이렇게 쫙 펼쳐진 형태가 우선 발생하고, 단기적으로 쭉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그시 올라주면서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돈이 갑자기 올랐다가 딱 내려가는 것은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단기적으로 빠져버리는 거고,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쭉 올랐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전에 있던 매물대나 고점대를 돌파를 했다는 것은 하락 추세를 돌려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즉 추세 돌림이 확인되고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이 확인이 된 종목들은 추세 전환 다음에는 쉽게 죽진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확실하게 펼쳐진 정배열에서 그전에는 20선을 잘 타고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20선 지지 반등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되거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니까 20선에 오면은 반등하는구나, 20선 오면 반등하는구나,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어지다 보면은 이 종목은 그런 종목이라고 인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종목이 20선 한 번 반등, 20선도 두 번 반등 이런 거 보면은 세 번, 네 번째 20선에 왔을 때 매매를 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참 신기하게도 다수의 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을 때는 마법같이 그 20선이 깨져버립니다. 이렇게 20선을 잘 타고 정배열 우상향하던 주가가 최초로 60선에 맞을 때, 이때가 지지 반등 확률이 크더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기초를 대입을 해볼까요? 자, 항상 V자 반등보다는 쌍바닥이든 쓰리바닥이든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하는 바닥을 다진 형태가 좀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잘 타고 가다가 20선 깨고 60선에서 한 번만에 바로 V자 반등한 종목도 있겠지만, 좀 더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바닥을 다지는 것을 확인을 하면 된다. 그게 바로 쌍바닥, 쓰리바닥 또는 단봉 등이 생기면서 일자로 쭉 이어지는 횡보 형태,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지켜보면 되는 것이죠. 20선 잘 타고 가다가 20선을 깼어요. 60선에서 바닥을 다지는지 보자. 자, 20선 깨고 한 번 반등, 또 한 번 반등, 쭉 내려오는 듯 하지만 전저점은 금방이에요. 그죠? 자,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다시 되돌리는, 그럼 여기서 또 대입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쌍바닥에 여기를 돌파를 해야 추세 전환인데, 그보다 더 빨리 볼 수 있는 것이 그 위에 있는 20선 또는 추세선 이렇게 내려오는 이 부분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매수 시점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20선 돌파가 먼저 나왔고, 그럼 추세 돌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쌍바닥의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럼 가이드를 또 잡아볼 수가 있고, 그죠? 계속 기초 대입을 하는 거예요. 중간 돌파를 하고 추가적으로 상승, 또 여기 고점대를 돌파하니까 또 추세적으로 더 올라가고, 또 20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20선 한 번 반등, 또 두 번 반등, 그 다음 또 세 번 반등하는 듯 하더니 여기서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간다고요. 한 번 반등, 두 번 반등, 또 20선 왔구나, 이번에 사봐야지. 그런데 이탈. 자,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깨고 내려가는 경우도 많다. 그럼 바닥 다지는 걸 보자. 자, 한번 반등하는 듯 하던 또 내려왔죠. 그죠? 하나, 둘, 60선에서 두 번 찍어줬어요. 두 번 찍어주고 이 저점 이탈하면 쭉 내려와서 또 120선까지 내려가겠죠. 그럼 다시 쌍바닥 다음에 20선 돌파, 좀 더 빠르게는 20선,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는 요런 고점 돌파가 된 다음에 여기가 돌파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 올라가다가 막히면은
돌파 실패로 여기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추세 돌파, 20선 돌파, 추세 돌파 다음에 이렇게 또 추가적인 상승, 또 20선 지지 반등. 어제 봤던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역배열에서 정배열 바뀌고 쫙 펼쳐지고 난 다음에 한 달, 두 달, 세 달 쭉 밀죠, 그죠? 쭉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지그시 쭉 오릅니다.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한 번만에 쭉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 물론 그런 종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함을 위해서 바닥을 확인하는 거죠. 20선 타고 하고 20선 반등, 20선 반등, 20선 반등. 최초로 60선 맞았어요, 그죠? 60선 근방에서 이 종목은 옆으로 기어가는 횡보 박스 구간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반등 중. 자,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올해 가장 핫한 에코프로. 자, 여기서 놀고 있다가 쭉 펼쳐지죠, 이 평선들이. 여기 노란색 20선 타고 올라가다가 20선 또 지지 반등하고 또 20선 왔을 때 기대를 하겠죠. 여기서 또 올라갈지. 하지만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필요한 거고 내려왔는데 60선에서 하나 둘 셋 뭐 쓰리바다 볼 수 있고 또는 옆으로 가는 횡보 구간. 자, 그 다음에 20선 돌파 다음에 추가 상승. 최초의 60선, 그러니까 지그시 들어오고 확실한 정배열 부채살 펼쳐지고 난 다음에 20선에서 잘 받아주던 것이 깨고 최초의 60선, 이 최초의 60선에서 바닥을 잘 다져주면은 그 다음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눌림목으로 기준을 삼아 볼 수 있는 위치로 볼 수가 있다. 물론 매수를 했을 때는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손절 라인을 잘 잡고 당연히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이게 크다면은 중심을 잡던지 아니면 조정 때 사던지, 그러면 이 중요한 부분에 저점을 깰 때 손절을 하던지, 아니면 난 뭐 마이너스 3%, 4%, 5%를 정하든지 이런 본인만의 손절 기준을 당연히 잡아야 되고, 60선에서 지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탈하면 더 내려간다, 이건 기초고 학교 과정을 생각한다면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것이고 이것을 기준을 만드는 것이 내가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를 하고 기준을 만드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60일 기초가 아닌 이 기준을 만든 기본기에 대해서 한번 배웠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른 기준을 만들 수가 있고 그것을 여러분 또 스스로 하셔서 추가적으로 승률을 더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기법이 아니에요. 기본기를 배운 거예요. 이걸로 다 끝난다가 아닙니다. 매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